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에세이 읽어주는 이교수, 일명 마세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상품의 조건이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CES라는 가전제품 전시회에서 삼성전자는 똑똑한 홈케어 로봇인 볼리라는 것을 선보였습니다. 큰 호응을 받았는데요. 볼리는 일종의 가사생활 돌보미 지능형 로봇입니다. 집안의 다양한 가전제품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디로든 쉽고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모양으로 생겼고요. 사용자를 인식해 따라다니면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듣고 집안일들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노인, 그리고 강아지나 개와 같은 반려동물 등 다양한 구성원들과 교감을 통해서 홈케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볼리 내부에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과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서 보안은 물론이고 반려동물과 교감하고 관리하는 등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에 출시되는 전자제품들을 필두로 다양한 하이테크 상품들의 지능성, 똑똑한 정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고장 없이 잘 작동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였던 상품들에게도 큰 변화가 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동작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과 성장까지 가능한, 한마디로 자율성이 강조된 상품으로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상적인 생활 주변에서 이렇게 지능성이 강화된 상품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죠. 예를 들면 스스로 청소하고 충전하고, 그리고 웹캠을 활용해서 집안에 도둑이 들었나 보안 감시까지 가능한 로봇 청소기는 이미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집안의 공기질과 온도를 최적 수준으로 맞춰서 미세먼지를 관리해주는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도 흔하고요. 스마트 TV, 홈 네트워크 서비스 등이 지능화된 사물 인터넷 기반의 상품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똑똑한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에 민감한 도입기의 소비자들은 물론이고요.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새로운 혁신 제품들을 별다른 거부감,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똑똑한 상품의 증가는 상품의 지능이란 측면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많은 상품들의 정보기술들이 적극적으로 접목되고 다양한 기능들이 융합되면서 인간이나 로봇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품에도 지능이 존재할 수 있는 시대, 똑똑한 제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 보통 스마트 상품이라고 불리죠. 지능형 상품이나 스마트 상품은 단순히 인터넷 접속이 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에 더해서 스스로 자기가 작동하고 기기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죠. 이들 상품들은 보다 쾌적한 사용자의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당면한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주변의 맥락 정보들에 대해서 적합하게 적응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마트 상품은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까?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것은 로페즈라는 미국의 연구자가 주장한 스마트 상품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ISADN 이라는 모형을 제시했는데요. I는 아이덴티티, 스마트 상품은 스스로 식별하고 저장할 수 있다. 센싱은 주변의 환경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 액추에이션은 다른 기기와 연동해서 리모트로, 네트워크로 다른 기기와 같이 작동할 수 있다. 디시전 메이킹, 문제가 생기거나 해결 과제가 생길 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청소를 한다든지 공기질을 바꿀 수 있다. 네트워킹, 그리고 유무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 5가지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바 있습니다. 상품이 점차 스마트하게 변화되는 계기는요, 처음에는 기술의 진보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 파급 효과가 기업을 넘어서
소비자에게까지 두루두루 미치고 있죠. 우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기업은 지능지수가 높은 스마트한 상품을 출시할 경우에 시장에서 경쟁력이 올라가죠. 경쟁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판매나 매출 같은 기업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최근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인공지능이 강화된 모델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그 결과 최근에 글로벌 기업 순위에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라는 브랜드 가치 역시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구자 중에 올 맨딩거 앤 룸베르질리아라는 연구자가 있는데요. 이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지능형 상품을 만드는 기업은 보통 매출이 매년 10% 이상 꾸준히 성장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능형 상품이 창출하는 높은 시장 성과가 있고요. 그 배경에는 소비자들이 똑똑한 상품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점이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제품을 사거나 제품을 구매하는데, 똑똑한 상품일수록 소비자 자신의 문제를 더 잘 풀어주겠죠. 그래서 만족도가 더 높이 올라가겠죠. 이런 현상들이 발견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스마트 상품의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부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스마트 상품이 당면한 가장 명백한 의문점 중에 하나는, 과연 모든 일상 제품들이 막대한 개발 비용과 제조원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다 진화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좀 있어요. 모든 상품이 진화된다고 반드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상품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능성을 갖추게 되었을 때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여부는 결국 그 상품이 어떤 맥락에서 소비되고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요. 크게 가치가 증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지능화만 한다. 결국은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내구성도 저하되고 여러가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도 발생될 수 있겠죠. 특히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능형 상품의 경우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능형 자동차가 인터넷이 끊어져서 제멋대로 움직인다. 큰 사고가 나겠죠.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지능형 상품이 어떤 상황에서 필요하며 왜 구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품 개발자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세이 퀴즈입니다. 문제: 스마트한 상품의 특성을 설명하는 모델 중에 ISADN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관련 있는 데이터를 스스로 식별하고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에 해당됩니까? 여러분 정답 아시겠죠? 정답은 바로 식별, 아이덴티티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마케팅 에세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